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대상은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자, 자바에서 클래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거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퍼블릭 클래스에서 뭐 이름 지어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서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죠? 결국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죠?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처리 또는 연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산을 합니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자,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b에 int c에다가 이렇게 a 더하기 b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지우면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메서드에서 하게 돼 있어요. 메서드라는 게 결국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클래스는 뭐다? 데이터 모아놓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메서드도 여러 개 우리가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이름 달리해서.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죠? 데이터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모아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밖에다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영역은 요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랑 함수, 그러니까 메서드 이 두 개만 이렇게 모아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메인 메서드가 있으면 이게 제일 먼저 실행된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세요. 클래스는 뭐다? 데이터 모아놓고 데이터 처리하는 메서드 모아놓는 것이다. 뭐 꾸러미 같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메서드로 돌아와서 메인 메서드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기다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차이는 나중에 조금 더 이 스태틱이라는 거를 같이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편한 방식, 그냥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지역 변수 개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면 이 A라는 변수는 이 메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그렇죠? 얘 전용 변수가 되는 거고, 요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A는 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모든 메서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자원이냐 아니면 자기만 사용하는 거냐, 약간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요 방식으로 할게요. 제가 뭘 표현해 볼 거냐면, 자, 사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사람. 자, 모든 건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건 데이터란 말이에요. 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데이터를 다루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처리예요. 이게 출력하다,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지금 데이터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죠. 홍길동이란 이름 데이터 생긴 거죠. 문자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의 명령인 거죠. 프린트LN은.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메서드 안에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현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더 가져다가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이, 그렇죠? 이러면 좀 더 사람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홍길동 24 홍길동. 자, 그럼 데이터가 2개 쓰인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2번 쓰면은 여기서 24 홍길동, 우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홍길동을 2명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겠지만 이건 서로 다른 데이터인 거 아시겠죠? 요 22랑 요 22랑 다른 거잖아요. 요 홍길동이랑 요 홍길동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표현하겠다고 2번 쓴 거여도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잖아요. 이거. 이거를 뭐 22로 보신다고 해서 얘가 22로 나오진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변수 시간 했던 내용이죠. 얘만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표현하려고 한 거면은 한 번 바꿨을 때 나머지도 바뀌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정확히 우리가 그 대상을 항상 같은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서 이거를 어떤 공간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링 이런 이름 이거를 저장해 놓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만들죠. 변수는 하나의 상자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그 상자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 상자를 항상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게 변수의 개념이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홍길동 데이터를 2번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쓰죠. 여기서 꺼내오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붙여주면 비슷한 홍길동 거죠. 여기도 똑같은 데서 꺼내와야 동일한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길동 치고. 그래야 이제 홍길동 나이를 하나 바꿨을 때 둘 다 적용이 되는 거. 이거 뭐 변수 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자, 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자기소개라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자기소개죠. 24 홍길동입니다. 됐죠? 자, 근데 딱 보시면 이거 똑같은 완전 똑같은 코드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바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메서드 나와야 되잖아요. 인트로듀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코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2번 쓰면 되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메서드 시간에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빨간이 뜰 수밖에 없죠. 이 에이지는 얘 거잖아요. 메인 메서드 거고요. 네임도 얘 거고. 그럼 얘를 밖으로 빼거나 이거를 넘겨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여러 사람을 제가 표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밖에다 빼서 공유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알맞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줘야겠죠. 4개 변수. 뭐 이것도 이제 메서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23 홍길동, 24 홍길순 이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흐름상 제가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사람 데이터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고향. 변수명 겹치면 안 되니까 to 넣고 서울. 자, 그리고 요거까지 넘기겠습니다. 홈, to. 여기서도 받아줘야겠죠? 스트링, 홈. 그래서 홈 플러스 사는 몇 살 누구임. 이렇게. 대전사는
자, 그럼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표현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다? 3개입니다. 3개죠. 이것도 3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 사람의 이름과 고향과 나이를 저장할 그릇을 먼저 3개 만들어 놓고 찝어다가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싹 넣은 거죠. 그럼 이 그릇 3개를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홍길동에 대한 홍길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홍길동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홍길동의 정보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고향, 나이,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홍길동에 이 고향 정보가 만약 없어지면 홍길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올바르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임 같은 거 하나 안 넘기면 이거 실행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심각한 거는 사람이 이게 코딩 하다 보면은 100% 실수합니다.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서울 사는 20살 홍길동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홍길동은 대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데이터 잘못 넘기니까 이상하게 나오죠. 결과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한두 개면 상관없는데 막 3개, 4개 이렇게 되는 순간 꼬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섞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지금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다루면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 3개가 한꺼번에 모여야, 드래곤볼처럼 모여야 홍길동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없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섞이면 올바른 홍길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 하나를 다룰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다루지 않거든요. 사람은. 홍길동 하면 그냥 사람 한 명을 떠올리지, 홍길동 팔 떠올리고 다리 떠올리고 얼굴 떠올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홍길동 이 3개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묶어버리면 돼요. 이걸. 자, 그래서 얘를 묶을 건데, 자, 이 사람을 표현한 3가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류해서 묶는다. 그래서 클래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하다면 이제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이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뭐 변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메소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다? 동일한 것을 표현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3개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3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의 개념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묶습니다. 어떻게? 클래스로. 클래스 새로 만들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3개를 이렇게 묶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요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말고 뭐 강아지나 자동차나 이런 개념들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클래스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형태로. 그렇죠? 그럼 이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또 구분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클래스에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하면 딱 적당할까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3개 묶어놓은 거니까 퍼슨이라고 하면 딱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퍼슨은 뭐다? 변수 3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변수 3개를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 3개, 그렇죠?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3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3개를 손안할 필요가 없죠. 왜? 이 퍼슨이라는 게 이 3개를 같이 묶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한 명 필요하면 퍼슨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 대신
퍼슨 이렇게 하면 홍길동이니까 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퍼슨이라는 건 여기 이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개인데, 그죠? 한 개인데 어떻게 세 개입니까? 요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홍은 이 세 개를 대표하는 이름이고요. 홍이라는 거 안에 뭐 네임도 있고 홈도 있고 에이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 있는 걸 어떻게 접근하냐?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홍이라는 클래스의 홈, 에이지라는 변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10 넣는 거, 그럼 에이지가 10이 되겠죠? 에이지에 10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에이지 말고 홈이랑 네임도 있잖아요. 이거 각각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로 있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수를 하나만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퍼슨이라는 거 만들면 여기에 세 개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만들면 그 안에 있는 거를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각각 홍이라는 그 구조 안에 이 세 개의 변수에다 저장을 했지만 가지고 다닐 때는 이 홍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어차피 세 개 다 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변수 세 개를 더 큰 바구니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개, 여기에 10, 홍길동 대전 다 들어있죠. 여기 안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지우고요. 홍길동에 대한 정보만 한번 다시 출력해 볼게요. 나이 넘겨야죠. 그렇죠? 그럼 홍점 H잖아요. 홍길동에. 이러면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넘기죠. 됐죠? 자, 근데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여기 이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스태틱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메서드 밖으로 빠지면. 그래서 한번 붙여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메서드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요것도 요거 제가 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퍼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묶어놓은 거 요거를 여기 자체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퍼슨에 여기 세 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전사는 20으로 할까요? 24 홍길동입니다.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3개를 묶어가지고 클래스로 묶었죠. 그래서 person.age 해가지고 여기다 홍길동을 저장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사람을 아까 홍길순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었죠. 그죠? 그래서 21살 홍길순 서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길동 정보가 사라져버리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퍼슨이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사람 하나 새로운 거 만들려면 기존의 거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퍼슨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erson2.ag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21살 홍길순 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홍길순이고요. 없애면은 홍길동.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